이게 흔히 말하는 게임으로 치면 현질이란 말 아니야. 현질만 하면은 누구나 다 금메달 휩쓸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했겠지. 돈 줄 테니까 자 나와라 금메달 리스트. 안 나오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0개를 자신하는 일본의 속사정인데 이번에 이제 도쿄올림픽 일본에서 뭐 개최가 되잖아요. 일본이 뭐 자기가 뭐 홈그라운드를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일본 대표팀이 내건 목표가 금메달이 30개입니다. 이게 올림픽을 과거부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30개 따는 나라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금메달. 이거 금메달 30개라고 하면은 미국 아니면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 항상 이제 올림픽 때 있잖아요. 1, 2등 하는 그런 나라들 우리가 떠올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 네?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투자 좀 많이 하고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전통의 강호를 생각을 하는데 뜬금없이 일본이 30개 한다니까 약간 기가 차기도 하죠. 예. 도쿄 올림픽이니까 자기 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니까 가자 그런 마음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공산으로 있잖아. 이게 뭐 자국민들도 이제 일본에서 뭐 올림픽에 뭐 반대 찬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국민들 환심 사기 위해서 이번 일본에서 개최하니까 30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뻥카를 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근거가 있어서 한 건지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짜잔.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일본이 뭐 도쿄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올림픽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들이 이번에는 30개 따겠습니다. 근데 일본 그 올림픽 미뤄졌잖아요. 그런데도 미뤄져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에 한 번 열릴 때 선수의 전성기랑 피크를 끌고 와야 돼요. 맞아. 안 그러면 이게 금메달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메달이란 게 진짜 세계 각 나라 선수들이 4년간 피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한 게 금메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늦춰지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2020년에 나는 신체적으로 뭐든 나는 피크였어. 근데 1년이 지나면은 그게 피크가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절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니 그 1년 미뤄졌는데 선수다 연령층부터 애가 이것 좀 힘들지 않냐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 30개를 따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어로 나오는데 위에 뭐 육상, 그다음에 뭐 경영, 배드민턴, 야구, 소프트볼, 골프, 트램폴린, 그다음에 유도, 가라테, 그다음에 세일링,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테니스, 레슬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깨진 게 몇 개 있죠.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장식했던 이 오사카 나오미 선수 예선 탈락했죠. 예. 그다음에 그 수영에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예선 탈락입니다. 예상한 거 이외에도 딴 거 있는 반면에 이거는 따겠지라고 생각한 것 중에 이제 못 딴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마 30개는 좀 힘들지 않냐. 그래도 평소 예상 이외에도 탁구부터 해가지고 딴 것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무드가 일본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은 이번에 목표가 몇 개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 대상 방송을 하니까. 일본은 30개인데. 나라마다 목표가 있네요. 대한민국은 참고로 이번에 금메달 7개가 대한민국 목표입니다. 그리고 종합 12가 목표. 좀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게 느끼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7개가 목표인데 일본이 30개를 목표로 한다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왜 이게 이상하고 느낄 수 있냐면은 과거에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 국제종합경기대 대한민국 국제스포츠 정보센터입니다. 지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 대한민국 금메달 9개였어요. 그때 일본 12개였어요. 별로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 다음에 그 전 2012년이면은 런던이죠. 런던 때는 대한민국 13개. 순위 5등. 대한민국 그때 5등이었고 일본이 런던 때 금메달 7개 11등이었어요. 그랬구나. 아니 런던 때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에 이거 리우 때도 뭐 별반 차이가 안 났어. 한일 양국은 그렇게 크게.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 30개가 목표고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그냥 대한민국은 7개가 목표라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라고 느끼면서 어느 한쪽은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거 아니야. 어느 한쪽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당장에 이런 거 본 것처럼 지난 올림픽 때 일본이 금메달을 12개 땄는데 30개 딴단 말은 금메달을 18개 더 딴단 말이잖아요. 4년 전보다.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에바다라고 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 올림픽 개최될 때 개최 도시가 신청한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새롭게 추가되는 경기에서 일본이 금메달을 더 딸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추가된 게
야구가 다시 복귀가 됐죠. 일본이 끌어서. 그 다음에 여자는 소프트볼이고, 그 다음에 가라테, 스케이트보드, 그 스포츠 클라이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핑. 이렇게 이제 5개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오상 금메달 예상 때 이 경기들이 다 그렇죠. 아까 여러분 이거 봤을 때 금메달 일본 예상할 때 서핑 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네. 소프트볼도 있고. 소프트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일단 기본 공산이 뭐냐면은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면은 쌉 가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 자기 나라에서 개최하는 그 메리트. 메리트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정해가지고 이거 가능. 근데 여러분 느끼는 게 있죠.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이게 뭐 미국부터 해가 뭔가 서양 문물 느낌이 나잖아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가 여러분 경기가 끝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남녀 금메달 따고 여자는 동메달까지 땄어요. 스케이트보드가 있잖아. 그 길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스트리트 하는 거 있잖아요. 가가가가 소리 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걸 휩쓸었습니다. 이미 초창기 때 금 2개 따고 시작했어요. 스케이트보드 금메달 2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예산대로. 딴다라고. 이거는 가능이다 이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종목을 그렇게 정한다 이러더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나 금메달은.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개최국들이 다 1등 했겠지. 당장에 브라질 올림픽인데 브라질이 이때 몇 개 땄냐면은 브라질 7개 땄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딴 거예요. 예. 그래도 30개는 너무 에바 아니야 느끼잖아요. 이런 식으로 종목 추가한 거 이외에도 일본이 좀 장기 플랜을 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렇죠. 바로 뭔가 다른 노력을 안 하면 좀 힘들 것 그렇죠. 같죠. 이겁니다. 스포츠청. 있어 스포츠청. 일본이 스포츠청이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요 몇 년 전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냐고요? 지난 2011년에 일본의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 제정할 때 이때 도쿄 올림픽이 뭐 개최 확정됐냐? 아니에요. 도쿄 올림픽을 개최를 하자라는 목표 하에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딱요! 2013년 9월 달에 도쿄 올림픽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케이, 스포츠 기본법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2015년에 스포츠청을 설치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은 스포츠청의 2021년도 예산입니다. 최근 예산. 금액이 나오죠. 350억 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억 정도가 이 스포츠청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 중에서 약 1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00억 정도가 엘리트 스포츠용 있잖아요. 그러면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딱 향한 좀 하이레벨의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금액이 약 100억 엔, 우리나라 돈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매년 이 정도 투자를 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향해가지고 이미 뭐 스포츠청 5년 전부터 이래가지고 따야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막 올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스포츠청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일본에 이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라고 있어요. 아지노모토 이래가지고 미원이 있잖아요. 미원 트레이닝 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 선수들 있잖아요. 태릉 선수촌 그런 것처럼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를 모아둬가지고 여기서 강화 합수 훈련 시키는데, 예, 이거를 최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스포츠청이 운영하는 건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라고 있습니다. 재팬 스포츠 컨실 이래가지고 여기가 또 다른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어떤 기구냐면은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토토. 스포츠 복권 맞아. 스포츠 있네. 복권. 한국어로 번역되나? 스포츠 도박 공식 사이트네. 국가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 토토로 만든 게 이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에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스포츠 진흥 복권 애칭 토토 2019년도에 매출이 938억 엔, 2020년도에는 1017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뭐 이거 선수들 운영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포츠청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사주는 복권으로 선수들 강화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느끼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게임으로 치면 현질이란 말 아니야. 현질만 하면은 누구나 다 금메달 휩쓸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했겠지. 선수들도 사람이잖아요. 돈 줄 테니까 자 나와라 금메달 리스트. 안 나오죠. 어느 정도 선수 풀이 있어야 되고 그 풀 중에서 그 친구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친구 좋은 훈련 시설, 그다음에 돈만 좀 더 투자하면은 국제적인 레벨이 될 수 있어.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투자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풀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예전부터 풀 자체는 갖고 있었어요. 금메달을 10개 미만으로 딸 때부터도. 그거는 맞아. 그게 어떤 풀이냐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일본 선수 명감이래 가지고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는 일본 선수들을 종합해 둔 겁니다. 예. 뭐 지역 출신, 생년월일, 그리고 소속. 도요타 자동차, 미키 하우스, 그다음에 브리지스톤부터 해가지고 자위대. 이게 일본이 기본적인 선수들이 일본은 실험 무대로 선수들을 막 키워옵니다. 기업체가 선수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뭐 기업들끼리 뭐 붙는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업체가 사회 공헌 목적으로 선수들을 키운다든지 선수를 운영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면 아까 나온 대로 토요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토요타 가즈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형 무토 히로키 유명하게 됐네. 이번. 최근 올림픽 양궁 보시면 단체전 이 친구 보셨죠? 어찌리? 이 친구 토요타 사원이에요. 샐러리맨인데 평소 때는 토요타에서 일하면서 저렇게 대회 했을 때는 나가서 쏘는 겁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선수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 샐러리맨이에요. 직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저 아까 양궁 쏘던 있잖아. 양궁 하던 그 형이 은퇴하면 뭐예요? 토요타에서 이거 사무직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 그 사람이 은퇴하더라도 그쪽에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샐러리맨으로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이외에도 흔히 말하는 특별 수당 같은 거 주기도 하죠. 금메달 따면은 이제 토요타 같으면 온 직원들 보는데 이제 사내 화보 있잖아.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누구가 금메달 땄습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나오기도 합니다. 토요타는 대기업이니까 이 정도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파나소닉, 배구팀, 그 다음에 경식 야구, 럭비, 그 다음에 미식 축구, 육상 경기 등 여러 가지 파나소닉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토요타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그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역사는 몇십 년 있죠. 그 기업 소속으로 선수들이 그렇죠. 그 경기하는 거. 일본의 실업팀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원래 일본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실업팀 위주로 좀 갔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파나소닉뿐만도 아니죠. 또 어디? 토레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유명합니다. 그 바리볼. 한국에도 도레이라는 회사 있잖아. 이거 뭐 배터리 관련해서 그 소재 관련 기업인데 여기는 그 배구부터 해가지고 검도, 유도, 테니스, 그다음에 마라톤 여러 가지 이거 보트도 있고 운영을 많이 합니다. 배구 입에도 있구나. 그렇죠. 도레이만 아니죠. 미키 하우스로 여러분 뜬금없는데 아동복 만드는 회사예요. 애들 옷, 유도, 태권도, 가라테, 레슬링, 체조, 탁구 이렇게 선수를 소속시켜 놓고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알소크라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 세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비회사. 이 알소크는 일본에서도 뭘로 유명하면 레슬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레슬링. 한때 이제 일본의 최강의 어떤 이제 여자 레슬링이 이 알속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알속 CF에 레슬링 선수들 많이 나와. 그죠. 그러니까 뭐 만소에서 다 소개를 못해요. 그 정도 많습니다. 은행도 있고 기업에 소속하고 활동하는 선수들은 예전부터 많았는데 그래도 뭔가 나라적으로 지원하는 건 약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돈을 많이 지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 우리나라에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대한양궁협회. 양궁을 누가 지원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양궁협회에 현대가 있거든요. 현대가 양궁을 지원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양궁 대표팀이 이렇게 안심하고 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아까 금메달 넣은 기업들 있잖아요. 저게다 현대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에다가 돈을 얹으니까 가능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근데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 이런 일 있잖아요. 이번에 스포츠청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도 일본에도 존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도쿄 올림픽이 있으니까 도쿄 올림픽 때 한번 30개 정도 따가지고 있잖아. 이름 올리고 나서 이제 스포츠청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안 하겠지. 왜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을 엄청 비판했었어요. 한국은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해가지고 훈련하니까 대한민국은 금메달을 양산하지 일본은 아마추어야. 그러니까 금메달을 못 따지가 원래 일본이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오상이랑 만났을 때 이런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있잖아. 한국은 많이 이제 국가로서 그렇죠. 많이 선수들 그 강화 그렇죠. 시키자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본은 그런 거 안 하네라는.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처럼 해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하는데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회의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그러지 않던 풍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번 스포츠청도 있어. 아까 하면 토토도 있는데 그게 도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도 이어질까? 어쨌든 세금이니까
세금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기업도 이익 장산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사원을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반대로 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더 늘리는 데도 있어요. 왜? 기업이 사회적으로 돈만 잘 벌어서 세금 내는 게 다가 아니라 어쨌든 사회 공헌 활동적으로도 스포츠는 상당히 유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돈 투자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스포츠라는 게 일하는 엘리트 스포츠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스포츠를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성기라는 게 스포츠 선수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뭐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교육자? 지도자? 근데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회사원이라는 거는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더기다 일본은 종신고용이라는 게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로 셀러리맨 은퇴할 나이 50대, 60대까지도 가능한 게 이런 접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실업 문화에서는 이런 뒤에 있는 나라의 여러 가지 고용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그 사람들 데려갈게요. 가 있어서 밑바탕 된 거에서 스포츠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돈을 끼얹어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지 이게 100% 대한민국에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옆나라 일본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노린 데는 저런 사회적 저변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참고로 별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일본의 덴소라는 회사 다닐 때 제 직속 상사가 덴소 농구팀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제조업 다니면 그런 분들 많이 보일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실업팀, 농구팀 하다가 농구팀이 해체가 됐어요. 덴소가. 해체가 되고 나서 그냥 셀러리맨만 해요. 일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셀러리맨으로 살아가는 거.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체육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풍토를 세금 이해 방법으로 어찌 보면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게 현재 일본 스포츠계의 풍토라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이번 올림픽에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이겠네요.